볼처짐 예방법, 이제 이건 수술 중에 이제 의사가 해야 될 몫이죠. 이제 환자가 할 수 없는 거. 그 다음에 수술 중에 어떤 노력을 하면 이런 볼처짐이 좀 줄어들겠는가. 그 다음에 어떤 약물이 또 도움이 되는가. 그 다음에 수술 후 초기 관리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해서 요거 이제 볼처짐 예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해요. 수술 중 볼처짐을 예방하기 위한 고려사항은 미니멀 트랙션, 아까 말한 대로 땡기는 걸 최소화하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다시 뒤에서 설명드릴게요. 그 다음에 블리딩 컨트롤, 그 다음에 페리오스티알 수처, 이건 뭐 이게 볼막을 아까 묶어준다 그랬죠. 그 다음에 서브큐 팻 리덕션, 그러니까 피하 지방을 조금 낮추는 거죠. 그 다음에 드레네이지라고 해서 피가 고이지 않게 해야 된다. 피가 고이면 무조건 부어요. 그 다음에 수술 시간을 줄여야 된다.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닌데 수술 시간이 길어지는 것만으로도 붓기가 더 부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자. 그렇다고 이거 줄이겠다고 이거 대충 하자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. 이걸 다 했을 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, 이거 대충 하고 몇 개 빼먹어서 이거 짧아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. 자, 수술 중 사용하는 기구의 땡김, 이렇게 당기는 조작을 하게 되는데, 그거를 최소화하는 게 환자 붓기와 연부조직 이제 손상을 막는 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. 일반적으로 절개창이 작아지면 수술 시야 확보를 위해 많이 당기게 돼요. 분명한 건 적게 째서 용 쓰다가 많이 당기는 게 오히려 환자한테 안 좋다는 건 알았어요. 왜냐면 작게 찍고서 당기다 보면 더 찢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. 넉넉하게 필요한 부분만큼만 열어야 돼요. 그거는 그야말로 경험이지 무슨 책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조건 절개창이 작은 게 능사는 아니에요. 그래서 뭐 그렇다고 최소절개에 이점이 없냐, 그건 아니에요. 최소절개도 이점이 있죠. 의사들은 가능한 한 작게 째려고 노력해요. 왜냐면 흉터랑 관계가 되니까. 이러한 손상이 왜 생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탄성한계 때문에 그래요. 그 다음에 지혈 문제가 있어요. 출혈이 많으면 무조건 멍이 들고요. 멍이 들면 부종은 무조건 늘어나요. 그래서 수술 후에, 수술 중에 피가 안 나는 게 중요해요. 피가 안 나게 할 수는 없지만 적게 나야 되죠. 그래서 이렇게 피가 적게 나게 이렇게 좀 섬세하게 수술을 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피가 설사 나더라도 지혈에 꼭 신경을 써야 돼요. 이제 결국 이제 수술 시간 단축에만 너무 집중하게 되면 이러한 지혈을 좀 소홀하게 하게 되거든요. 그러면 결국은 지혈이 안 되면 피가 나고, 피가 나면 멍이 들고, 멍이 들면 붓고, 회복하는데 훨씬 더 오래 걸려요. 그래서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지혈이 더 중요하다.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골막봉합은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. 뼈가 주는 거는 우리 몸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살이 빠졌어요. 그러면 옷을 좀 클 거 아니에요. 그럼 옷을 줄이잖아요. 그럴 때 우리 조금 이렇게 잘라내고, 허리 줄일 때 보면 잘라내고 줄이잖아요. 기장 줄일 때도 줄이고 잘라내듯이.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자리에 갖다 놔주는 작업. 그래서 골막을 절개창에서 골막 쪽을 정상적으로 묶어주는 게 도움은 돼요.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어요. 왜냐면 워낙 아까 보셨지만 골막이 얇아서 그거 뭐 꼬매준다고 용 쓰면서 하는 게 큰 의미 있겠냐 하지만, 저는 골막끼리 꼬매주는 건 의미가 없고요. 골막하고 또 내가 상처를 꼬매야 되는 걸 같이 꼬매주는 거는 또 의미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해요. 피하 지방 제거, 이거는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. 개인적으로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 됐어요. 뭐 수술 중에 연부 조직 평가를 해서 이제 뭐 피하 지방이 너무 많다면 피하 조직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만, 동시에 진행하는 게 이제 도움이 되는 경우는 이제 심부볼 제거만 그런 것 같아요. 뭐 심부볼 제거는 수술 중 같이 하는 게 좋지만 나머지 뭐 피하 지방을 제거하는 거를 같이 한다?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 피하 지방 제거하는데도 엄청 붓거든요. 그러니까 그 붓는 거보다 이렇게 또 뼈 수술해서 붓지, 피하 지방 제거해서 붓지, 그래서 왕창 부어버리면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피부에도 더 좋지 않지 않나? 최근엔 그런 의견을 저는 갖고 있어요. 근데 이제 간혹 굳이 수술 때 2번 눕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같이 하기도 하지만, 심부볼 제거 이외에는 저는 같이 하는 거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에요. 이제 간혹 보면 윤곽 수술하고 리프팅하고 같이 하면 안 돼요, 이런 분들 있잖아요. 저는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. 왜냐면 그냥 제가 환자분한테 물어요. 목욕탕 갈 때 드라이 하고 가시냐고. 일단 깨끗하게 씻고 머리 말리고 드라이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. 이제 뼈 수술이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수술은 안에서 밖으로 하는 게 맞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, 안쪽에 뼈를 먼저 수술하고
밖으로 이제 피하 지방이나 이런 것들 정리하는 거, 리프팅이나 이런 것들은 뼈 수술로 인한 부기나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된 최소한 2-3달 정도 지난 후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. 간혹 이제 턱살이 많고 뼈 제거를 많이 해야 되는 경우 환자분이 이제 뼈를 많이 줄이고 싶다 그러시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. 뼈 줄이고 나면 분명히 이중턱 올 거야. 안 올 수도 있지만 올 것 같아. 그러면 한 2-3달 지난 다음에 이 턱 밑에 생긴 이중턱이 있으면 이건 지방을 유입합시다. 이렇게 얘기하고 텀을 두고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. 그 다음에 뭐 이게 볼처지고 뭐 이게 팔자주름 있고 이런 거는 40-50대 분들이 윤곽 수술을 했으면 수술 후에 2-3달 있다가 이제 리프팅을 고려를 하고 수술을 하자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. 20-30대 친구들한테는 한 1년 정도 충분히 기다려보고 뭘 해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요. 그 중간에는 운동하고 다이어트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나.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배. 아무리 지혈을 잘했다고 해도 피가 날 수 있죠. 또 하나는 속에 살이 이렇게 뼈랑 분리되고 잘라지고 이러면요. 우리 이렇게 피부 껍데기 까지고 나면 진물 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안에서 진물이 나요. 그러니까 그 진물이 장액이 나오는데 그 장액을 빼줘야 돼요. 밖으로. 초기에는 많이 나오니까. 그래서 한 2-3일 정도 지났을 때 그걸 그러니까 배관을 빼거든요. 그러면 이제 자연 흡수되거나 이제 림파틱 드레네이지로, 그러니까 림프관으로 해소되게끔 하는 거를 하지, 초기에는 이런 배액이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요게 만약에 안 되면 또 붓고 그래요. 네, 리프팅은 안면거상이에요. 이러한 피진물이 고르지 않고 수술 후 붓기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죠. 그 다음에 수술 시간의 축소.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닌데요.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하되 열심히 잘하고 하면 수술 시간은 저절로 빨라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빨리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정확하게 숙련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